자,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딱 깔끔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났어. 그래서 얘만 금방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사 다 끝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고대 정치 본격적인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사마는 한강 이남에 있는 진에서 성장했고요. 그래서 진 뭐 모르셔도 돼요. 자,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한이 54개, 변한이 12개, 진한이 12개. 그러니까 위의 국가들이랑은 좀 다른 게 요런 이제 부족 사회가 여기 나름 그냥 조그만한 소국의 형태를 갖고 있어. 사마는. 근데 그게 대빵 많아. 근데 물론 이렇게 이러고 조그만한 소국들이 크기가 균질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눈으로 보셔도 뭐가 압도적으로 커요? 만이 압도적으로 크죠? 아, 만이 대빵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만의 왕이 목지국의 왕. 이게 사만 전체 왕입니다. 됐죠? 자, 목지국은 오늘날에 천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 백제라는 나라가 처음에 건국될 때는 십제로 건국이 돼서 나중에 목지국을 그러니까 제압하고 그러니까 이 만 전체 대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동네는 이제 일단 벼농사가 뭐 남부지방이니까 벼농사 잘 되죠. 자, 그리고 저수지 많이 축조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벼농사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 그래서 두레가 발달해요. 자, 그다음 워낙 농사 잘 되니까 기쁨 2배, 감사 2배입니다. 제천 행사 유일하게 2번이에요. 그래서 5월 계절제, 10월 계절제 이렇게 2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자, 제천 행사는 언제라고요? 10월. 그래서 10월이 아닌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5월 계절제, 10월 계절제 뭐가 더 중요해? 5월 계절제.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5월에 씨를 뿌린 후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요게 사료가 나오잖아.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사만. 됐죠? 기쁨 2배, 감사 2배.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5월 계절제. 그래서 5월 계절제는 특별히 수린날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제천 행사 자 2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벼농사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동네가 뭐로 유명하다? 철산지. 여러분 철은 무조건 북쪽에서 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변한 나중에 이게 금강가해가 되거든요. 이쪽도 철산지로 유명해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습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소도라는 벼릅이 있습니다. 벼릅. 그래서 사만해양 말고 그 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군장 일반 군장을 뭐라 그러냐면 세력이 크면 신지 세력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작으면 읍차라고 불렀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외부에 이런 군장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 정치적 군장이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바깥에 그러니까 일반 군장들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벼릅이 있어요. 벼릅. 그 벼릅을 뭐라 그러냐면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됐죠? 자, 이걸 소도라고 하는데 자, 이 소도는 누가 다스리냐면 천군이 다스려요. 천군. 천군은 이름 그대로 하늘의 임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됐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소도라 그러고요. 여기 시작되는 곳을 솥대라 그래서 따로 표시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뭐 이제 사진 자료, 뭐 사진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솥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남부지방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내려오는 솥대 진앙은 이때부터 유래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솥대를 세우고 여기에 방울이나 또는 북을 매달아서 소도의 시작을 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솥대 안으로 도망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이 정치적 지배자들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자, 뭘 할 수 있다? 자, 사만사회는 이미 재정분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반음집, 그다음에 귀틀집, 죽으며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자, 다 했어요. 사진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느낌 가게. 여러분 이게 만의 토실인데 움집인데 사실 조금 더 극단적 형태의 움집이에요. 학계에서는 물론 약간 좀 말이 있긴 해요. 뭐야?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 출입구예요. 출입구. 집이야. 집 어디 있어요? 집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어. 뭐야? 두더지야? 그렇잖아요. 자, 이게 만의 토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야, 이거 집 아니라 창고 아니야? 창고. 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한의 무덤의 대표적인 게 죽음묘입니다. 죽음의 특징은 주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자형 고랑을 파놨어요. 물이 흐르게. 그래서 요거는 청동기 할 때도 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물은 방어적 의미도 있지만 물은 원래 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나? 여러분 아니다 이 반은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물을 못 넘어. 그래서 많은 신화에 보면 항상 물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물로 딱 경계를 만들어요. 이 종교기관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한 마한 지역에 있는 무덤을 죽음묘라고 합니다.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날의 성장 다 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뭐 시험도 봤는데요. 제가 기출문제 샘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19페이지에 1번. 아니, 19페이지 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 자, 이거 이제 지방지 구분 문제야. 여러분 지금 보는 문제 있죠? 딱 스탠다드형이야.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지금처럼 가, 나 해서 두 나라를 보여주고 가나의 특징하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여기 물어보는 나라가 하나이든가.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서만 그냥 구별만 하시면 돼. 구별.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는 여자가 나이가 10살 뭐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여자네 집으로 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어들을 길러서 아내를 삼는데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해. 그러면 남자가 돈을 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가. 이거 뭐라고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그러면 어느 나라야? 옥저. 기억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혼인풍俗두 개 했잖아. 하나가 민며느리제, 또 하나가 뭐였죠? 고구려에서 옥제. 그래 고구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됐죠? 옥저는 돈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요.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영고라고 하는데 끝났다. 영고 뭐예요? 부여. 부여래서 영고. 까먹은 배신이야. 자, 그럼 이제 가는 뭐야? 옥저. 나는 뭐야? 부여.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무처는 동무. 그래서 동해 제천 행사야. 자, 그다음에 계루부 집단의 권력을 장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낯설죠. 그냥 읽어만 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고구려예요. 고구려. 계루부, 전로부, 관노부. 요 계루부가 고시들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사출도. 사출도는 부여. 그리고 여러분 부여 문제 나올 때 요 사출도 잘 나와.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4번은 철만이 나왔다. 철만이 나오면 누구라고요? 변한.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직구 기출 문제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유형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야. 자, 고대국가로 갑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22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요람표 보여요? 요람표?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 요람 일부가 인문반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요람을 내가 확 줄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지금부터 다 꼭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됐죠? 제가 중요한 거 그냥 찍으면서 갈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22페이지 자 숫자 여러분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봐요. 거의 바둑판표처럼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바둑판표? 얘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지? 22페이지. 그쵸? 자, 그래서 페이지에다 별표. 우측으로 넘어와서 23에도 별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안 나오면 책임질게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나오고 있어요. 두 문제. 올해 국가직도 두 문제. 요 딱 바둑판표 여기서만 두 문제. 됐죠? 그런데 작년 지방직은 어땠는지 알아요? 작년 지방직은 세 문제. 작년 국가직은 두 문제. 둘, 셋, 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지방직인데 지방직 때 이제 나중에 몇 문제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틀려 이거를.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한국살 내가 별로 안 했다. 그래도 보통 수험생들이 일정 정도 공부하면 고대 정치는 어떤 파트냐면 물러서지 않는 파트야. 됐죠? 그래서 구강의 업적. 그래서 무조건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야. 여기 좀 보시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구강의 업적. 그러니까 미술신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 문제. 두 번째, 삼국의 발전 과정.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거 1번 문제 이거 사실 아무도 안 틀리거든요. 사실은 이거 2번만 조심하면 돼.
이게 발전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문제야? 순서. 됐죠? 주의.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구강에 자 어떤 업적 요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알지만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것도 이제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가시기에서 나시기 사이에 있는 일로 골라라. 그래서 가사료를 주고 그리고 정답이 들어가겠죠? 나사료 들어가. 가시기에서 나시기 사이에 요거. 됐죠? 요런 무용이 가장 기본 스탠다드형이에요. 됐죠? 그런데 1번보다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2번 문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물론 본문은 그러니까 쭉 돼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쭉 갈게요. 시간대별로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서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쫙, 백제 쫙, 신라 쫙. 됐죠? 네. 그런데 제가 옆으로 시간선 계속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되죠?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태조왕. 태조왕 하면 여러분 이제 두 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업적 전에 하나만.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알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태조를 배울 때 태조는 어느 나라나 건국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는 왕건이고 조선 태조는 이성계고 명태조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원래 중의 손말이니까. 명태조는 주원장이고 송태조는 조광윤이고 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런데 고구려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태조왕이 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1대 왕은 주몽이지 주몽. 됐죠? 자, 그래서 고주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몽은 추모왕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여기는 6대 왕이야. 그러니까 태조왕 때 고구려는 기본적인 나라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요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왕위 세습. 여기 다 써 있지. 그러니까 체크만 하세요. 왕위 세습. 됐죠? 자,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옥저복석.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니까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땅땅 외워도 돼요. 되지? 그리고 나중에 저문 열고 나가면서 또는 강의 접으면서 까먹어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공부가 아니라 첫 번째 공부잖아. 나중에 또 보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고국천왕. 그러니까 원래 왕위 세습의 완성형은 왕위 세습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 부족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여를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똑같이 오부족이거든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이 나오는 부족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출도라 그래서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대신에 토템들이었죠.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출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고구려도 마찬가지야. 됐죠? 네, 이렇게 부족. 자, 그런데 이 왕이 나오는 부족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나오는 게 왕위 세습이고 왕위 세습의 최종 단계는 부사상속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말 아니야. 자, 왕위 세습의 최종 단계가 부사상속이에요. 왜냐면 이거 그냥 놔두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내가 왕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삼촌들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 우리 작은 아빠가 진짜 무섭다고. 됐죠? 훨씬 더 인맥도 많죠? 정책 연륜도 많지? 자, 그래서 부자상속을 약속해놔도 사실은 무서운 삼촌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무서운 삼촌들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자, 어쨌건 자 고국천왕 그리고 하나 더 진대법. 여러분 올해 지방직 2번 문제가 고국천왕이었어요. 진대법을 만드는 그 사료. 그렇죠? 그러고서는 고국천왕 물어봤던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진대법은 춘대 추납. 그러니까 먹을 게 가장 없는 봄철에 먹을 걸 줘. 됐죠? 국가에서 나눠주고 가을에 되돌려 받는 거야. 그래서 농민구율제도의 원형 뭐라고요? 진대법이었습니다. 되죠? 2세기 끝. 그래서 2세기는 두 명만 보시면 돼요. 태조왕, 고국천왕. 그 다음 3세기 갑니다. 자, 3세기는 동천왕인데 여러분 동천왕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자, 동천왕은 이름 비슷하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둘 그냥 이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가 국초부터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게 서안평이거든. 그래서 서안평 차지하려고 서안평 갖다 때렸다가 위나라한테 반격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쪽으로 도망가. 동쪽으로 도망갔다? 동천이에요. 되죠? 그리고 동천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니야. 가볍게. 됐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꿈은 누가 이루어주느냐? 미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태조왕 때부터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서안평을 미천왕이 드디어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서안평이 이제 미천이 서안평을 차지하나요? 그러면 이제 한사군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낙랑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그래서 낙랑을 축출합니다. 되죠?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평양, 대동강까지 차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그 공무원 시험에는 사진 안 나옵니다. 잘 지도자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말을 하니까 말이 약간 허공 가르기 같아. 그래서 약간 느낌 오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냥 여러분 지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하는 중이죠? 3세기 동천왕이랑 4세기 미천왕 얘기하는 중이야. 이 지도는 100년도 더 있어야 되는 5세기 장수왕 때 최대 판도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미천왕 때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명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죠. 당시에 고구려는 국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국초부터 계속 차지했던 동네가 계속 갖다 때렸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서안평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뭐라고요? 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천 한번 했는데, 압록강이야, 도만강이야? 압록강. 아, 여러분 그거 제가 유튜브 좀 봐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중국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보시거나 그 다음에 하천과 산맥. 그래서 그 두 개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알아두면 좋은 거 하고서는 둘이 맨 앞에 1, 2번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셨죠? 뭐 둘 중에 뭐 아무거라도.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뭐 이번 주에 만약에 바빠서 못 봤으면 괜찮아. 근데 하여튼 조만간 보세요. 자,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 압록강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국 땅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중국 땅인데 여기가 굉장히 서양 쪽이에요. 중지야. 그래서 태조왕도 갖다 때리고 아까 동천은 갖다 때렸다가 중국이 반격하니까 동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동천.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서안평은 누가 차지하느냐? AD 311년 4세기 초에 미천왕이 차지해요. 그래서 미천왕은 여러분 왕의 이제 이게 고대 왕 이름을 우리가 시호라 그러는데 시호는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왕의 업적 생에서 붙여요. 그래서 미친 듯이 땅을 넓혔다. 그래서 뭐야? 미천이에요. 미천. 됐죠? 미친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미천. 그래서 어딜 차지한다? 서안평.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바로 밑에 여기 대동강 그 다음에 평양 쪽에 뭐가 있냐면 한사군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낙랑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대방도 있는데 대방은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근데 낙랑을 끝까지 고구려가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서안평이 끊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조선 얘기할 때 한 9년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행정을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 쪽에다가 4개를 이제 한 나라애들이 설치한다 그랬잖아. 이 말 기억나?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경상도라고. 전라도.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가 본국이랑 끊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랑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국초에 서안평을 계속 때렸던 건 누구 때문이야? 서안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동강 평양 때문이야. 됐죠? 그래서 평양은 여러분 누구랑 되게 구조가 비슷하냐면 지금의 서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북쪽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물이 흐르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곡창지대가 있고 그래서 인구가 풍부하고 됐죠? 네, 그래서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드디어 AD 313년에 자, 낙랑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고구려 영역이 어디까지 내려와? 대동강 평양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백제를 안 해서 그런데 백제는 3세기 고위왕 때 여기 한강유역을 통합하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누가 있는 거야? 백제. 그러면 누구랑 가까워졌어? 고구려랑 백제랑 가까워졌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랑 전쟁을 할 거야. 됐죠? 여기 스토리라인.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가운데. 만충이 있잖아. 가운데 누구 있다고? 아니 낙랑이 있으니까 둘이 못 만나지. 되죠? 여기다 대고 설마 뭐 뒤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진 않겠죠. 됐죠? 자,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야 돼? 그렇지. 미천왕이
낭랑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랑 가까워져요? 고구려랑 백제랑 가까워지죠.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냥 지도 하나 보여드렸어요.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미천왕은 되게 중요한 왕입니다. 되죠? 자, 다시. 그래서 미천왕 때 어디 차지했다고요? 서안평.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없앤 거야? 낭랑 완전히 없앤 거야. 그래서 미천왕은 미친 듯이 땅을 넓혔다고. 그래서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한 거예요. 되신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누구랑부터? 신라와 백제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선만 하나 그어 주실래요? 그래서 고국원왕이랑 붙었던 게 근초고왕이에요. 여러분 근초고왕은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근데 업적이 굉장히 사실은 평가절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못지않은 사람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미천왕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평 차지하고 대동강 됐죠? 평양까지 차지한 거야. 낭랑 몰아내고 됐죠? 자, 그러고 나면 누구랑 가까워졌어? 백제.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가 라운드 1 됐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이 폐영성으로 쳐들어오는데 고구려왕이 막다가 여기서 전사예요. 전사. 됐죠? 죽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죽은 거야. 됐죠? 그래서 고건왕 끝. 자, 그다음. 근데 이 위기 순간에 등장한 게 누구냐면 소수림이에요. 그의 아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18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그것도 활 맞아 죽어서 전사함으로써 급작스럽게 갑자기 왕이 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때 고구려는 고대 국가의 완성을 이뤄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불교 공인. AD 312년 불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령반포. 여러분 이게 율령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국가의 가장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이 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율령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법과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지.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율령이라 그래요. 율령. 자, 하나만 더. 그래서 불교와 율령이 반포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대 국가의 완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올 거냐면 요 바로 다음에 전성기가 올 거예요. 광개토 장수 전성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다음에 하나를 찍어라 그러면 장수.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이제 소수림은 그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 국립대학을 만들어요. 국립대학 이름 뭐야? 태학이에요. 태학. 됐죠? 고구려답죠. 누가 국립대학 이름을 이렇게 줘. 그래서 태학 있는 애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줘라. 태학 다 태학. 숙제를 안 해왔어? 뭐 시험 봤는데 복습을 안 했어? 태학. 이랬죠? 그만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만 남은 거죠. 고구려답지. 국립대학 이름 뭐라고요? 태학. 끝. 자, 이렇게 해서 4세기 자 고구려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광개토로 갈게요. 광개토는 여러분 보시면 넓을 광에 넓힐게. 됐죠? 네. 그래서 정복군주야. 그리고 광개토가 깼던 넷 해볼게요. 첫 번째 동부요. 그 다음에 숙신. 그 다음에 후연. 그리고 마지막 거란. 자, 그래서 뭐 이름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박살냈다. 그러면 광개토야. 광개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제 광개토는 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수왕 때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했다. 그래서 남하 정책으로 뭐 충청도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광개토에서 주의사항은 광개토가 한강 이북까지는 옵니다. 됐죠? 이때 백제왕이 아신왕이었는데 아신왕을 깨고 한강 이북 땅을 차지해요. 거의 한강 이북이다 체크. 그러니까 한강 그러면 무조건 장수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한강이 여러분 남한강, 북한강에서 한강 유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까지 완전히 다
오늘날의 충청도 일대까지 그게 장수왕이고 한강 이북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 북부권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됐죠? 그래서 경기 북부까지는 광개토대왕 때 왔었어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강 이북은 광개토대왕 때 왔다.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선 연결할게요. 자, 광개토대왕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개토가 누굴 도와준다? 신라 내무랑은 도와줘요. 이거 신라 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신라 내무랑은 당시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가 백제 아신왕을 박살냈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릎 꿇은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신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복수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반도 남부에서 그 고구려의 영향을 좀 줄여야 된다. 근데 근초고왕 이후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직 우리가 백제를 안 했으니까 근초고왕 이후에 그 백제 군대가 아예 가야에 주둔해요. 그래서 가야는 백제 영향권에 있어. 그러니까 한반도에 후진국 두 나라가 신라, 가야가 그러니까 소백산맥 안에 숨어 사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겠죠. 이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그 바깥에 고구려, 백제 이 대제국이 있고 서로 둘이 이제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지나가면서 뭐 빙시, 쪼다, 그리고 지들끼리 씩 웃고 가고 그러는 거야.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즐거워. 외롭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신라는 전통적으로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고, 가야는 전통적으로 백제 영향권에 있었어. 근데 이제 아신왕이 그러니까 고구려랑 뭔가 좀 한 판을 더 해보겠다는 거야. 호의를 도모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한반도 남부에서는 고구려 영향권을 끊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고구려 영향권에 있는 게 누구야? 신라. 그리고 원래 백제가 원래 바다 건너 누구랑 친해? 일본. 왜? 그래서 왜랑 그 다음에 가야를 움직여서 신라를 갖다 때린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위기 때 신라가 이때가 광개토대왕이거든요. 자,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한 거지. 그래서 광개토가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요. 그래서 신라를 구원하는 거야. 되지? 근데 이때는 여러분 광개토는 중국 애들도 쩔쩔맸을 텐데 이때 뭐 가야랑 일본이 뭘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둘 다 바로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왜는 박살내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문제에 관여했던 금강가야도 광개토가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손 좀 봐주고 가요.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는 손 좀 봐준 건데 가야 입장에서는 이거 가야편에 가서 다시 할게요. 나라가 망해가요. 됐죠? 이러면서 정기가 연맹이 해체되는 거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 되죠? 대업적 끝. 자, 그다음에 그 광개토는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광개토가 최초의 연호를 쓰는데 우리나라 최초 연호야. 뭐라고요? 영락. 영락. 여러분 연호가 뭐죠? 말 넘김에 한마디만. 연호가 뭐야?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 기준이죠. 말 그대로 연호니까 해 카운팅 호 명칭이 뭐냐? 올해 몇 년? 2023, 2024. 거기 뭐가 빠진 거죠? 이 앞에 뭐가 빠진 거야? 올해 말고. 이 앞에 뭐가 빠진 거죠? 아, 서기가 빠진 거죠. 서양의 기원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시간은 강대국이 항상 기준이야. 그리고 주변에 영향받는 애들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누가 움직여? 미국이랑 유럽 애들이 움직이잖아. 얘네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럼 뭐가 기준인데? 서양의 기원은 뭔데? 기준점 0이거든요. 이 0이 뭐야?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 땅에 온 거. 요걸 0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 2024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온 지 몇 년 된 거야? 그렇지. 2024년째 되는 거지. 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그러면 근데 예수가 지구의 최초의 인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 전이 있잖아요. 그럼 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은 그렇죠. 수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은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면 돼요. 되시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에서 뭐니까 더 옛날이겠지. 지금 우리 대화 되는 거죠? BC 100년이 더 시간적으로 먼저야, BC 300년이 더 먼저야. 그렇지. 이거는 마이너스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0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00이 더 먼저지. 마이너스 100이 더 나중이고. 이해됐죠? 요만큼 100년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300년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양의 숫자는 표시를 안 해도 되잖아. 꼭 플러스라고 안 하잖아. 맞죠? 근데 뭐는 꼭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값은 꼭 표시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어떻게 한다? 이 앞에 연도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럼 뭐라고 써? 그렇지. 예수가 오기 이전이다.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는 꼭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값은 안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연호. 그런데 동아시아 쪽에서 연호는 항상 누가 기준을 잡는 거야? 그렇지. 중국 애들이 잡는 거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연호를 썼다.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국과 대등함이에요. 그래서 황제국을 표방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건 원래 중국의 천자들이 원래 내리는 거야. 동아시아 쪽에선.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가 자장이다. 그러면 짜장 1년, 짜장 2년, 짜장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황제가 연호를 하나 발표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짜장이라고 했더니 자꾸 화재 사건이 나서 막 온 세상이 짜장빛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뭐 재수 없어.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황제가 뭐 탕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탕슉 1년, 탕슉 2년, 탕슉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 황제의 연호를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독자적 연호를 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중국과의 대등. 그리고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연호가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 연호가 좀 이벤트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뭐 발표했다, 뭐 했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잠잠하다가 또 나중에 또 누가 독자적 연호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연호는 뭐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이걸 배경을 깔아드릴 게 없어요. 이게 네이밍이잖아,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됐죠? 자 갑니다. 자 영락 뭐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연호야. 누구야? 광개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사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광개토는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붙이는 쉬우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영락 몇 년에, 영락 6년에, 영락 10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광개토.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외우지 않더라도 들어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의 아들 장수입니다. 여러분 장수왕 왜 장수왕이야? 그렇지. 오래 살아서. 이게 뭐 대부분 배운 다 잘 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몇 살까지 살아요? 한 97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은 80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없어? 나만 상상했구나. 내가 왕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상상. 난 해봤어요. 자면서 왕 꿈을 한번 꿔보고 싶은 거. 근데 탁 깼는데 지금 이게 내 개가 꿈이었던 거야. 사실은 왕이 잠깐 꿈꾼 거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이제 그만할게요. 혼자 그런 생각 해봤다고. 내 맘이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도 생각해봤잖아. 내가 공주였으면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런 눈빛으로 보냐? 잘못했어요. 난 여성분들은 다 젊을 때 다 공주인 줄 알았죠. 그런 거 아니야? 뭐 백마탄 왕자 아니야? 돌로 찍어버려? 자, 그래서 그만할게요. 어쨌건 그래서 왕을 진짜 이제 8년만 해도 대박 아니냐? 그죠? 80년이면 어떻게 했어? 80년이면 진짜 장난 아니죠. 그죠? 안 죽어. 그래서 5세기는 여러분 그냥 장수왕이야. 앞에 10년을 띄어서 아버지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10년을 띄어서 문자를 주면 돼.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아니야.
문자는 뭐야? 손자야. 그래서 여기 밑에 장수왕의 아들이 있거든요. 태자. 근데 불쌍하죠? 이 사람 이름이 조다예요. 야, 진짜 징그럽지?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 사람 뭐야? 넥스트 킹이지? 넥스트 킹. 그치?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 그치? 일단 아버지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됐죠? 그래서 무려 80년을 어떻게 될게요? 본인이 먼저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이게 슬픈 얘기죠?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슬프고 안타까운 친구 만나면 이 사람 생각하면서 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 아니야. 진짜 조다야. 그죠? 자, 그리고 조다의 아들이 바로 왕이 오릅니다. 이 사람이 문자예요. 그리고 문자 때는 물론 의미는 없지만 마지막 남아있던 부여를 병합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구려의 최대 영토는 장수왕이 아닙니다. 의미는 없지만 명맥을 유지하던 부여를 최종적으로 통합을 했던 문자왕 때가 최대 판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10년을 띄워서 아버지 광개토, 10년을 띄워서 손자 문자. 그러면 나머지 5세기가 그냥 장수왕이 그냥 5세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장수왕은 중국과 남북조와 각각 교류합니다. 됐죠? 원래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북조랑 많이 교류하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중국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어. 남조와 북조. 됐죠? 근데 남북조와 각각 교류해. 원래 고구려는 북조, 백제는 남조거든요. 근데 장수왕은 둘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호 견제시켜. 외교의 달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장수왕은 외교의 달인이야. 그럼 웬만한 국가 정상들이 장수왕 만나서 뭐 되겠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야. 그래서 뭐 형님 이번엔 제가 한번 쏠게요. 그거는 술 먹을 때는 하는 얘기고 외교에서는 멍청하면 그냥 다 뺏기는 거야. 내일이 어딨어 외교에. 그죠? 장수는 외교의 달인이에요. 야! 네가 외교를 알아. 너 몇 살이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몇 살이겠어? 야! 나 올해로 왕만 67년째야. 그럼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나 왕이었어. 밑에. 그러니까 진짜 외교의 달인이야. 그래서 백제는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남북조와 각각 양다리 걸쳐 그리고 서로 견제시키는 거야. 됐죠? 진정한 동북아의 패자지. 자, 그리고 장수는 눈길을 좀 돌려요. 이제 장수왕이 이제 눈길을 어디로 돌리냐면 좀 남쪽으로 돌린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동이랑 북만주 쪽으로 땅을 대빵 넓혔잖아. 근데 문제는 진짜 땅은 엄청 넓혔는데 그 땅이 생각보다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너무 척박하고. 됐죠? 그리고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장수는 이 보다 비옥한 남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되죠? 자, 이게 427년 평양천도입니다. 자, 거기 체크. 장수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요? 평양천도.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미천왕 때 평양 차지한 거고 고건왕 때 그러니까 근초광이 쳐들어와 가지고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고건왕이 죽기는 한데 근데 수도는 국내성이었어요. 됐죠? 근데 이제 천도는 나중에 5세기 장수왕 때 하는 거야. 427년. 되죠? 다시. 자, 그래서 이제 평양천도를 하고 평양천도를 왜 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려와서 그렇지 남쪽으로 땅을 넓히겠다는 거야. 비옥한 쪽으로. 되죠? 이 고구려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호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내가 여기까지 다 끝낼 거거든. 내가 상통을 내가 다 끝장 볼 거야. 이번엔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상통에 다 할 건데 우리 역사에서 되게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대목이 몇 개 있는데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타이밍,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물론 뭐 고구려가 뭐 내분으로 무너지는 측면도 있지만 많이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고구려가 생각보다 고구려가 갖고 있는 물론 이제 그걸로 극복해야죠. 고구려 정도 대제국이 되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고구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평해천도 이후에 사실 문제가 좀 더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만주 쪽에 아직도 강건한 유목민의 풍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목축이 메인인 사람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완전히 농경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간에 실제로는 고구려라는 하나의 트렌이 있었지만 상당한 반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국내성과 평양성으로 대비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구려가 결국은 이 두 그룹으로 막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분에 휩싸이면서 고구려가 허망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쪽에 국내성 쪽에는 좀 반발이 있었겠지만 자, 장수왕이 누르고 뭐 장수왕 때가 워낙 뭐 장수왕이 잘 나갔으니까 자,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되죠? 그러니까 장수왕 입장에선 짜잔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누가 바빠졌어? 야, 갑자기 백제랑 신라는 난리 난 거야. 되죠? 네,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오잖아. 자,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 120년간의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나제 동맹. 그렇죠? 자, 나제 동맹은 비눌 그냥 요 스토리대로 그대로 가시죠. 어차피 다 이어지는 얘기야. 그냥 오세기는 장수야. 나머지는 다 부록이야. 됐죠? 장성 메인으로 놓으시고 장성이랑 관계들만 엮어 가시면 돼요. 됐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고구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비눌. 그래서 비왕, 눌제왕. 자, 그런데 결국은 백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한성이 함락돼. 그리고 고구려 군대에 잡혀서 이 사람 진짜 비참하게 죽어요. 이름 봐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름이 괴로왕이야. 됐죠? 자, 그래서 한성 함락되고요. 본인은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급히 웅진으로 천도해요. 됐죠? 오늘날의 충청도 공주. 됐죠?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한동안 좀 소강 상태에 빠져요. 됐죠? 자, 그랬다가 장수왕이 죽어. AD 491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젊은왕 문자가 왕위에 올라.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반도가 썰렁한 거야. 그러니까 장수왕이 한동안 엄청 괴롭혔는데 근데 이제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한 80 넘어가니까 좀 조용한 거야. 그렇지, 자기도 사람인데. 조용해. 근데 문제는 이 노인네가 죽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수왕 빼고 나머지 고구려 왕은 기억도 안 나겠죠. 그 전에 고구려 왕을 봤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새 왕이 된 거야.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동성왕과 소지왕이 2차 나제 동맹, 결혼 동맹을 맺어요. 여기가 되셨나요? 당연히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겠죠. 됐죠? 그래서 결혼시켜서 둘이 뭐가 된 거야? 동서가 된 거야. 동서가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동성왕, 소지왕. 동성왕, 소지왕.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세기 자, 장수왕까지 고구려의 발전 다 있습니다. 됐죠? 자, 제가 고구려 발전 쭉 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옆 라인들도 시간선 좀 잡아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바로 갑니다. 백제. 자, 백제는요 3세기 고이왕. 자, 3세기 고이왕 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갖춰요. 자, 일단 고이왕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한강 유역을 통합한 거야. 아까 기억나? 그러니까 미천왕이 대동강 쪽으로 내려오고 나면 누구랑 가까워져? 낭랑이 사라지고 나면 백제랑. 3세기 고이왕 때 이미 한강유역 다 통합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때 목지국 작살 낸 거야. 이해됐죠? 아까 사만의 영도 세력이 천안의 목지국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정비도 좀 합니다. 자, 중앙에 육자평. 여러분, 좌평 이름을 이게 육자평이 내신자평, 내두자평, 내법자평, 병간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외우면 변태야. 됐죠? 그런데 요건 꼭 알아야 돼. 일단 좌평이란 말이 나오잖아. 요게 관직명이면서 관청명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그런 뜻이야. 국방부, 법무부.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의미도 있냐면 장관의 뜻도 있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뜻이야.
됐죠? 근데 요 명칭은 오직 백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각이 무슨 하는 일은 몰라도 돼. 근데 나오면 백제인 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등급을 나눕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관등.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시험 보게 될 6월 10일 지방직 9급 시험에 합격하잖아? 그러면 나는 9급 서기 보에 임명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8급 서기로 진급하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 7급 주사보, 6급 주사, 4급 아니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뭐 이런 등급 들어봤죠? 그거. 상급 부의사관. 그만할게요. 관등. 그 다음에 이 관등에 맞춰서 관리들의 유니폼 색깔을 다르게 합니다. 관복.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정비야.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도 보면 그 사극 보면 그 관리들이 옷 색깔이 하나가 아니잖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관등의 높이에 따라서야.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건 누가 높아? 빨간색이야, 푸른색이야? 여러분 다 뭐 입고 있어 지금? 푸른색 입고 있죠? 네, 하급 공무원이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붉은색 옷이 항상 고급 관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누구라고요? 고이왕. 자, 그다음에 이제 근초고왕 갑니다. 자, 근초고왕은 백제 최전성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초고왕 시험에 여기서부터는 잘 나와. 고이왕이랑은 또 달라. 근초고왕 완전 중요해. 일단 대내 정책은 여기 주의 부자상속. 됐죠? 그리고 고옹이라는 학자에게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해요. 일단 대내는 이렇게 둘. 되셨나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이거 주의. 근초고왕 전성기지. 전성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부자상속이야. 그 다음에 고대국가의 완성 이후에 전성기가 오거든. 그런데 백제는 그것도 안 맞아. 근데 이거 작년에도 기출문제 나왔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침략 때 불교 공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항상 이게 먼저거든.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 아직 우리가 신라는 안 했지만 신라 얘기 좀 살짝만 해보면 자, 내무랑 때 뭐라고요? 내무랑 때 왕위 세습. 그럼 여기 왕위 세습이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부자상속이야. 아니 아까 태조왕 고국천왕할 때 우리 똑같이 했잖아요. 역사는 어차피 반복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대과의 완성 율령반포, 그 다음에 불교 공인은 법흥이야. 그러면 전성기는 누구야? 그 다음에 전성기가 와야 돼. 그럼 진흥왕 전성기야. 패턴이 똑같거든. 그런데 누구만 달라? 누구만 달라? 백제만 달라. 그러니까 백제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여기는 뒤집혀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초고왕 때 업적이랑 불교공인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뻔히 보세요. 근초공인 업적 알고 있잖아. 불교공인. 이 사람은 그게 업적이 그밖에 없어. AD 384년에 불교공인하고 좀 있다가 암살돼서 죽어. 됐죠? 업적이 그밖에 없어. 근데 근초공이랑 예를 들어 침략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뻔히 알면서도 각각 업적은 분명히 외웠거든. 근데 순서를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거꾸로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율령반포 불교공인을 앞에 놓고 전성기를 뒤에 놓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됐죠? 주의. 자, 그래서 근초고왕 뭐라고요? 부자상속. 역사서 서기. 침략 때 불교공인이에요. 주의.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대외업적. 여러분 근초고왕 때 대외업적 하면 어디 갔어 이거? 근초고왕 때 대외업적 하면 여러분 지도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4세기 백제 지도 있잖아요. 그쵸? 2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아 여기 있구나. 하나가 더 가야 있구나. 자 여기만 좀 볼게요. 자 근초고왕 여러분 글은 좀 이따 외우시고 일단 눈으로 그냥 사진이나 한번 찍고 갑시다. 핸드폰으로 말고 눈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화살표 6개로 끝나요. 안에서 3개, 바깥으로 3개. 1, 2, 3, 1, 2, 3. 1, 2, 3, 1, 2, 3 끝. 첫 번째, 고구려 공격.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죽었어? 고건왕.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얘기 기억나요? 가야의 영향력. 그래서 광기토대왕한테 백제왕이 한번 당하고 나면 가야랑 왜 움직여가지고 신라 갔다 내문왕 때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남도 해안까지 그러니까 만의 전 지역을 정복하는 건 근초고왕 때예요. 그래서 안에서 화살표 3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밖으로 나갑니다. 요서, 산뚱, 일본의 규슈. 됐죠?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정말 강력한 해상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야에도 군대 주둔시켜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딱 신라만 빼고. 그러니까 옆에 규슈 이거 지금 대마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탐나. 탐나도 백제 영향권이잖아. 탐나에서 산뚱. 여러분 이게 교류 방향이 아니야. 교류는 동진이잖아 지금 남조. 그게 뭐예요? 진출 방향이야 진출 방향. 여러분 대륙 백제설 들어봤어요? 백제 군대 주둔시켰다고. 그 다음에 여기 요서.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근데 평양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고우관왕은 죽였지만 평양을 뺏지는 못했어. 그래서 황해도의 남부. 황해도의 남부에서 요서. 요서에서 산뚱. 산뚱에서 탐나. 탐나에서 규슈. 규슈에서 가야. 딱 신라만 빼고.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권을 형성한 거지.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이거 누구라고요? 근초고왕. 끝.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계속. 자, 근초고왕 최전성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아시랑은 모르셔도 돼요. 아까 광기토대왕한테 이제 져가지고 한강 이북 뺏겼다고 아까 그 얘기했죠?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왕은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비유왕 뭐라고요? 비눌 했어. 괴로왕은 뭐라고요? 한강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고. 그 다음에 문주왕은 웅진천도.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성함락당하고 아버지 죽으면서 웅진천도. 그 다음에 동성은 다시 한번 2차 나제 동맹. 그래서 뭐라고요? 결혼해서 동서가 됐다. 여기까지 됐죠. 끝. 6세기 갑니다. 자, 6세기 무령왕. 여러분 6세기 무령왕은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하던 백제를 이제 다시 안정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령왕에서는 중요한 거 2개 있거든. 자, 첫 번째 22담로. 22담로 이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전국에 가장 중요한 것에 22군데 담로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간을 파견하는데 100% 왕족을 보내요. 그럼 이건 뭐 의미하는 거야? 이제 백제왕이 백제 전국을 다시 장악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중간에 왕들 있잖아. 문주 있지? 암살돼서 죽어나가. 그 다음에 말 안 해서 그런데 가운데 삼군왕도 있어. 암살돼서 죽어나가. 암살 다 암살이야. 됐죠? 근데 무령왕이 22담로. 다시 안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무령왕 능 거기다 밑줄.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보여줍니다. 됐죠? 그래서 무령왕 능은 거기 이제 6세기에 보시면 무령왕 능이라고 있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 근데 골피 한마디만 써봐요. 이 무령왕 능은 벽돌 무덤이야. 벽돌.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잠깐 안 했나? 여러분 우리 문화는 벽돌 문화가 없어요. 벽돌이 보이지? 무조건 중국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벽돌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지고 워낙 큰 돌이 많아. 그러니까 돌을 그냥 깨서 쓰면 되지 굳이 흙을 거기다 틀에다 넣어가지고 굳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됐죠? 자, 그래서 벽돌은 누구의 영향이다? 중국.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입니다. 성왕. 자, 성왕은 여러분 이제 여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자, 성왕은 여기 법흥 진흥 요식이야. 됐죠? 특히 진흥왕과 아주 얄궂은 운명이지. 되죠? 자, 일단 성왕은 대단한 야신가예요. 그래서 문영왕 때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백제가 꿈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정치를 하는데 성왕에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왕은 여러분 이 밑에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나 위에다 할게요. 여러분 그냥 다 써 있잖아. 자, 538년 사비루 천도예요.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웅지는 금강 상류에 조금 더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좀 방어에 유리한 곳이거든. 근데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잖아. 방어에 유리하면 반드시 못 있겠어.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내 입장에선 나가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비적인 곳이잖아. 그래서 성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비로 천도예요. 넓은, 그러니까 금강 하류 평야지대로 나온 거야. 되죠? 오늘날의 부여시입니다. 자, 그래서 사비로 천도하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여로 바꿔요. 남부여. 부여가 남쪽으로 왔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부여인의 한 갈래가 고를 만들잖아. 그 다음에 고구려 한 갈래가 백제를 만들지. 근데 문제는 백제인은 자신들이 부여인의 한 갈래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백제가 그 국호가 3번 바뀌어요. 처음엔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원래는 한강유역에 처음에 나라 만들 때는 십제였어요. 십제. 됐죠? 자, 온조가 처음에 만들 때 왜냐면 10명의 가신이 따라 내려오거든.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국호를 나중에 뭐라고 바꾸냐면 백제로 바꾸죠. 그리고 마지막 6세기 성왕 때 최종적으로 뭐라고 바꾸는 거야? 부여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근데 실제 부여랑 구별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남부여라고 하는 거지. 남부여, 부여 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백제 문화를 보시려면 어딜 가야 돼? 백제 문화의 대표가 어디야? 부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국호가 나라 이름이 지명에 남은 곳이야. 신라를 보려면 어딜 가? 신라라는 도시는 없잖아. 신라를 보려면 어딜 가야 돼? 경주를 가야죠. 백제를 보려면 부여를 가셔야 돼요. 되죠? 그래서 부여문화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등재가 됐죠? 자, 이렇게 성왕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체제 정비예요. 그 중앙에 22부 더 만들고요. 서울은 5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지방도 5개 권역으로 나눠요. 이런 제도사와 관련된 건 좀 나중에 보셔도 돼요. 뒤에 또 제도사 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자, 성왕은 다시 한번 백제를 중흥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중자가 가운데 아니야. 뭐 중이 뭐 무조건 가운데 아니고요. 자, 중은 다시 한번 중자야. 다시 한번 흥하게 하겠다고. 그럼 백제가 그럼 흥했던 적이 있지? 언제요?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재현하겠다. 그럼 백제 어디로 가야 돼? 한강. 한 번만 더. 그래서 성왕은 한강 때문에 죽는 거야. 됐죠? 당시에 6세기에 고구려 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굉장히 어수선해. 죽고 죽이고 여기 이제 안원왕, 안장왕 다 이거 암살돼서 죽어나가는 왕들이야. 고구려가 그 강건함 잃었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장수왕의 평행천도에 후속 조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반도 세력과 만주 세력에 상당한 대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왕들이 계속 죽어나가. 그러면서 나름 극적 타협을 봐요. 그게 대대로야. 그래서 각각의 부족의 대표 됐죠? 그래서 이 가들이 합의해서 재상을 하나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재상이 거의 정치를 다 합니다. 그게 대대로예요.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성왕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야신과 야심가, 진흥왕과 손을 잡아요. 됐죠? 그리고 551년 고구려로부터 드디어 한강을 달아납니다. 근데 예상을 깨고 이 50대 중반의 백전노장 성왕이 진짜 새파란, 당시에 이제 막 갓 서른 됐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는 거의 아들뻘이야. 그렇죠? 오늘날은 조금 아기들 늦게 나니까 뭐 지금은 뭐 조카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카뻘밖에 안 되는 진흥왕한테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요. 됐죠? 그래서 553년 한강유역을 빼앗깁니다. 그 이제 성이 얼마나 괘씸했겠어, 이 새파란 게. 됐죠? 진짜 대가리에 진짜 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됐죠? 자, 그래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래서 가야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갖다 때려. 그게 옆에 밑줄만 치고 갈게요. 관산성 전투예요. 근데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장군 김부력의 매복에 걸려서 구천에서 허망하게 죽어요. 됐죠? 네. 이러면서 백제는 완전히 한강을 신라한테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시 충청도 지역으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왕 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구려 왕, 백제 왕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야? 4세기 신라.
자, 신라 왕들 이렇게 자, 시간 정리해야 되는데 자, 정리해야 되는데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됐죠? 네.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자, 삼국의 발전광쟁 이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